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고민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박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고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영화, 음악,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 굉장히 관심 많고. 그렇죠. 예,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혹시 또 영화를 또 좋아하십니까? 저 영화 너무 좋아해요. 좋아요? 예, 예. 그러면 최근에 본 영화는 어떤 게 있죠? 최근에 본 영화는 영화관 가서 본 영화는 없고요. 주로 이제 OTT로 많이 보죠. 따님하고 밤새 영화를 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밤새는 아니고요. 새벽까지. 새벽까지?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를 정말 좋아해가지고, 어떤 때는 이제 한 일주일을 잡고 영화를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좋아합니다. 일주일을 통으로? 예. 그 정도로 이제 영화 정말 좋아하고, 제가 또 전공도 연극영화과를 나왔고. 맞네요. 예. 물론 이제 뭐 대학교 졸업 이후에 뭐 연기를 해보거나 그런 적은 없어요. 네, 그냥 좋아하기만 하는데, 최근에 또 극장 가서 본 영화가 있는데. 뭐예요? 저는 실화 영화를 좋아합니다. 실화. 실화를 다룬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제 스포츠 영화인데 또 굉장히 감동 있게 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아시죠? 눈물이 많은 남자인 거. 섬세하시죠. 네. 감수성하면 또 우리 박건희 씨죠. 그러니까요. 또 영화를 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화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아시죠? 그럼요. 네. 당연히 알고 있죠. 알고 있군요. 자, 오늘은 바로 이제 보니 박건 씨를 위한 방송입니다. 네, 맞아요. 네, 오늘 영화에 대한 얘기인데요. 아주 그렇죠. 특별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정말 오는 동안 제가 설레었거든요. 오늘 녹화한다는 거를 생각을 하면서.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희우 스님, 그리고 홍보대사, 주연 배우, 지주연 배우님이 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두 분 한 번씩 자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노인복지센터 관장 소임을 맡으면서 서울국제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희유스님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작가님, 네. 우리 배우님, 배우님도. 주연 배우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서울국제 노인영화제 홍보대사를 맡게 된 배우 지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후후. 근데 이게 서울국제 노인영화제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예. 예전에 어렴풋이 한번 들어본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요번에 정말 제대로 들었거든요. 우리 네. 이번에 정말 서울국제 노인영화제라고 하는 이 영화제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파헤쳐 봅시다. 네네네. 네. 이제 희유 우리 스님께 네, 희우 스님께서. 네. 설명을 좀 네. 구체적으로 좀 부탁을 어떤 드릴게요. 영화제입니까? 네, 저희 서울국제노인영화제는 사실은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미디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영화도 찍게 되고, 근데 영화 찍었는데, 우리가 잘하네? 하는 생각이 드니까, 우리만 볼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이걸 축제를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탄생된 게 서울국제노인영화제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스타트는 서울노인영화제로 해서 출발을 했는데 네. 이제 해를 거듭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19년도부터 서울국제노인영화제라는, 그러니까 해외에도 이런 관심 가진 분들이 있을 거야라는 걸 해서 저희가 탐색을 했습니다. 했더니 네네네. 저희 같은 영화제는 사실은 유일무이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출연하는 정도 뭐 이런 영화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영화제를 하면서 그 해외 초청작을 또 저희가 모셔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출품 공모도 받고 해서 탄생된 영화제가 서울국제노인영화제입니다. 2019년도부터요? 네, 국제로 그러면은 지금 몇 회째인가요, 올해가? 올해가 15회째입니다. 근데 이게 그 영화제는 꽤 있지 않습니까? 부산 영화제도 있고 네. 전주 영화제도 그렇죠. 있고, 뭐 부천 영화제도 있고. 부천 영화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애니메이션 영화제, 예. 뭐 여러 가지 여성 인권 영화제, 영화제 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다른 영화제하고 여기는 이제 사실 노인이라고 하는 네. 이 특별한 그 대상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다른지. 예. 네, 저희는 이제 노인이라는 영화가 이제 노인이 만든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네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게 맞고 노인이 만든 영화이기도 하면서 네. 또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해서 청년들도 우리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청년 감독들도 영화 주제를 노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면 누구라도 출품 공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화제는 세대가 통합하는 그런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똑똑히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타이틀은 노인 영화제지만 네. 세대를 통합하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홍보대사 우리 배우들 이렇게 젊은 분을 이렇게 저는 네. 사실 오늘 그 홍보대사 배우가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니어 배우분이 오시겠거니라고 네.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저기 시니어 배우 이제 홍보대사 선생님은 기주봉 선배님. 기주봉 배우님 네, 같이 계시고 같이요. 네. 그분 어떻게 기주봉 어디 뭐 마실 가셨어요 어떻게? 저기 지주연 배우님은 얼마나 이렇게 저기 영화 쪽에 일을 하려고 이름부터가 주연입니까? 얼마나 주연 배우를 그렇게 그러게요. 많이 하려고? 가명이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네, 하거든요. 실제 이름이요? 네, 그리고 그 초등학교 와. 때 별명이 진짜 남자 아이들이 지가 주연인 줄 알아. 막 이러면서 놀렸거든요. 오, 그러네요. 지주연. 네, 그러니까 이제 지가 선생님한테 주연인 이렇게 줄 알아요. 아유 우리 주연이 너무 예뻐 선생님이 이렇게 예뻐해주면은 애들이 옆에서 아우 지가 무슨 주연인 줄 알아. 아 이렇게 한 거구나. 그런데 진짜 지주연이야. 근데 지주연이니까. 네, 그래서 정말 본명이고요. 가명 아니고요. 어렸을 때 네. 어떤 별명도 뭐 지주의 딸이냐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있죠. 그거 있죠. 지금도 그 뭐 팬클럽 이름을 지주 회사로 짓고 지주 회사. 팬클럽 분들이 주주를 하겠다 이렇게 네. 얘기를 농담삼아 하시더라고요. 저희 둘은 좀 대주주로 좀 예, 부탁드릴게요. 예. 그래요. 대주주 좋아하니까 아까 이름 딱 보자마자 네.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네네, 저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이름 갖고 네. 오랫동안 얘기했던 경험이 초등학교 이후로 네. 처음이거든요. 아니 사실 뭐 이제 이름이 이러기 때문에 놀릴거리가 많아요. 네. 네, 방송 분량을 많이 뺄 수가 있거든. 이름으로만 지금 몇 분을 뺍니까? 대단하세요, 정말. 예, 자 근데 가시죠. 저희 그 노인 영화제,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노인 영화제는 사실 그 노인분들, 네. 분들이 이제 영화를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청년분들이 또, 또 노인이라고 한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이 작품들 또 공모를 또 하시고 응모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세대 통합을 하는 그런 멋진 영화 공간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영화제를 제가 이제 영화제를 쭉 하다 보니까 처음에 영화의 이제 흐름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변화를 살펴보면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청년들이 이제 노인이라면 딱 우리나라가 늘 얘기하는 게 노인의 사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뭐 외롭다, 뭐 어렵다, 뭐 아프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좀 보수적이다 뭐 여러 네, 가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포커스 맞춰서 영화도 작품을 또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희 영화제 와보고 이제 GV를 하니까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 아, 그러니까요. 이래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영화의 이제 청년들도 어르신이라면 다 우울하고 슬픈 건 아니구나. 밝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노후를 정말 활기차게 보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좀 밝은 쪽으로 좀 이렇게 변화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노인 인식 개선에 있어서는 정말 꼭 필요한 영화제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얘기 들으니까 네. 영화 작품들도 너무 궁금하네요. 네. 굉장히 네. 뭐 멋쟁이 시니어분들이 왠지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네. 막 액티비티한 활동을 하고 막 그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 저희 어르신들도 처음에 이제 영화를 만들 때는 이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다큐멘터리. 왜냐면 배우 안 써도 되고, 뭐 특별한 시나리오 없어도 되고. 네, 이러니까. 원앙소리처럼, 원앙소리 같은 거. 네, 그러니까 이제 다큐멘터리를 찍으시다가 해보시니까 재밌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당신들도 극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의 노후에 대해서. 오. 이제 그 다음에 노후 시절 생활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들을 가지고 영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당신들의 얘기니까 그게 또 젊은이들한테 공감을 불러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시니어 배우도 탄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시나리오 쓰시는 분도 계시고, 감독 계시고 이러면서 정말 온전한 영화 한 편을 다 찍어내는 과정들을 제가 지켜봤거든요. 노인 영화제 자체가 그 노인 문화, 솔직히 네. 말하면 노인 문화 직업 네, 맞습니다. 분들을 발굴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일자리도 생기겠네요. 네. 새로운 일자리가 또. 그리고 또 그래서- 스스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또 하시고 계시고. 네, 그래서 저희가 영화 도슨트라는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뭐 영화 뭐라고요? 도슨트. 도슨트. 해설사. 예, 예, 도슨트. 영화를 보면서 영화를 이제 쭉 보면서 관객과 함께 그 영화에 대한 설명을 주거니 받거니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보는 데 있어서 그 에피소드들 있잖아요. 영화를 찍으면서 감독들의 에피소드, 맞아요. 배우들의 예, 에피소드들 예.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가미해가면서 그 영화의 탄생을 얘기해주면 젊은이들도 그래 고개 끄덕이면서 서로 공감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좋아요.
자꾸 이름을 얘기해서 자꾸 지주님께서 이런 생각이 지주라고 어떻게 그냥 주연 배우라고 해요. 주연 배우. 아, 네, 주연 배우님께서는 주연 배우 맞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네. 해야 되겠어요. 주연 배우께서는 왜 그 영화 한 게 있잖아요. 그 오수재. 아, 드라마요? 네, 드라마요, 드라마. 네. 거기서 또 그 교수님 역할을 또 하셨잖아요. 네. 거기서도 연기를 펼치셨다는. 그래요? 혹시 보셨어요? 그 어떤 교수 교수 저는 역할이었어요? 그 왜 오수재인가의 오수재, 그러니까 서현진 씨의 이제 연수원 동기고 이제 대립하는 이제 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는데요. 근데 교수라고 하면 뭔가 다 지적이고 뭐 이렇게 라만 보시는데 당연히 지적인 면도 있었겠죠. 근데 네. 항상 수재를 좀 골탕 먹이려고 하거나 수재랑 대립하다가 스스로 자충수를 둬서 더 당하는 그런 좀 허당, 약간 푼숙기 있는 그런 대립적인 캐릭터라서 그때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연기도 잘했지만 네. 굉장히 그 캐릭터가 매력적인 캐릭터여가지고 네. 또 많은 분들이 실제 성격도 저렇지 않을까 이런 분들도 계세요. 실제 성격은 또 어떠세요? 실제 성경은 어때요? 지주예요? 지주 성격이? 되게 지주에 꽂히셨죠. 예, 실제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게요. 실제로 지주가 돼보겠습니다. 네. 실제 저는 그러니까 비슷한 면이 당연히 교집합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부하고 그런 호기심이 있어서 지적 그런 탐구력은 희영이처럼 있는 편이고 그런데 이제 남을 골탕 먹이는 그런 데는 재미는 없지만 이제 제 자체가 좀 허당이고 좀 백치미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그런 면을 좀 희영이한테 많이 좀 투영시키려고 했죠. 이게 이렇게 양념처럼. 근데 그게 어떻게 또 시청자분들이 받아들이시기에 또 재미있으셨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네. 또 약간 항상 교집합은 어떤 인물들 간과 저는 교집합부터 시작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집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 앞으로도 지금 현재 또 지금 뭐 준비 중인 작품도 있습니까? 네네. 지금 녹화 들어간 것도 있고 방송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요. 지금은 이제 무대 LG 아트센터에서 네. 6월 1일부터 이제 이순재 선생님의 마지막 리어왕. 오. 네, 거기에 이제 막내딸 코델리아 역으로. 아, 이제 곧, 연극으로? 네, 찾아뵐 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그 우리 네. 주연 배우님께서 또 되게 유명하세요. 사실 뭐 이런 그 배우 네. 연기 잘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내생녀 네.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혹시 아세요? 내숙녀요? 뇌생녀겠지? 뇌생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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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잘못 들었네. 네. 뇌생녀. 그 그리고 서울대. 서울대. 배울 만큼 배운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그 우리 주연 배우님을 보면서 저랑 좀 반대로 가는 좀 그런 평행 이론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은 이제 언론정보 신문방송과 맞나요? 네, 맞아요. 그거를 전공하고 연극영화 쪽으로 넘어가신 케이스고 네. 저는 학부 때 연극영화과를 졸업했지만 오히려 이제 진행자가 하고 싶어서 대학원을 신방과로 간 케이스거든요. 근데 지금 박사 과정도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정말 말씀하신 대로 머리가 굉장히 좋으시고 됐는데. 그거 딱 이거 우리 영화제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딱 섭외 받았을 때 그때 어땠어요? 소감. 그때 되게 그때 당시가 저희 할머니가 임종하셨을 때여서 아이고. 네, 친할머니가 예. 그 굉장히 꼭 할머니가 보내주신 홍보대사인 것 같은 그 느낌이었어요. 할머니가 약간 이게 권해주신 선물 같은 네, 그런 왜냐면 느낌. 제가 굉장히 죄송했고 그 약간 되게 얕은 치매로 10년을 겪다가 돌아가셨는데 갑자기 네. 근데 되게 가까이 살면서도 아주 자주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근데 진짜 외로우셨겠다. 그 생로병사를 이렇게 어른이 돼서 굉장히 가까운 분의 임종을 본 건 처음이라 그때 제가 되게 많이 노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내가 노인이 됐을 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이 많이 됐을 시기였거든요. 네. 바로 저희 부모님부터. 그래서 어떤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찰나에 너무 운명처럼 그러네요, 진짜로. 다가와줘서 그럼 그 전에는 이 그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에 대해서 원래 알고 계시고 또 관심을 또 가지고 계셨나요? 저는 사실 그래서 제가 되게 이번에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제일 하고 싶은 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속상했던 거예요. 저도 몰랐거든요. 저도 그 독립영화 찍으면서 장애인 영화제, 뭐 여성 영화제는 출품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독립영화나 뭐 베리어 프리라고 프리,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인데 왜 내가 노인 영화제는 몰랐었지? 그만큼 생각보다 많이 그래도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홍보대사를 하셨음에도 대중들은 많이 인식을 못했다는 게 너무 속상해서 네. 이번에 저의 사명감은
정말 많이 알려보자. 네, 많은 걸 동원해서라도 진짜 많이 이런 영화제가 존재하고 또 많이들 봐야 한다는 거를 좀 알리자 이런 좀 사명감이 있고 그래서 또 오늘 문화야 놀자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잘 오셨고 예, 우리 희우스님은 우리 주연 배우님이 이제 젊으시잖아요. 근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또 왠지 시니어 배우를 홍보대사로 쓸 것 같은데 네. 주연 배우를 이렇게 같이 하자고 했던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는 지인으로부터 이제 지주연 배우님을 이제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잘 됐다.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세대 통합을 얘기하면서 몇 해 전부터는 청년 배우와 그다음 시니어 배우를 두 분이 함께 이제 홍보대사를 저희가 위촉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기주봉 배우를 시니어 배우를 이제 홍보대사 위촉하고 그다음에 청년 배우를 누구를 할까 그러니까요. 이제 엄청 섭외를 하고 있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네, 섭외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말 이제 시절 인연이 도래했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관심을 가지는 배우가 있다고 추천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이름도 싹 와닿고 네네네. 주연 배우. 네, 주연 배우니까. 네. 이름도 싹 와닿고 그다음에 네, 너무 근데 이제 뭐 관심을 주연만 시켜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조연은 또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다 해야죠. 네. 그 국제영화제 이러면 그 슬로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 올해 이제 슬로건이 또 뭔지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네, 뭘까요? 저희가 그간 3년 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가 다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 영화제를 하고 작년에 이제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올해는 이제 전격 오프라인을 위주로 하고 온라인을 이제 병행하다 보니까 그래 코로나 3년 동안 우리가 엄청 움츠려 있었으니까 이제 일상 회복을 좀 해보자라는 작년 슬로건도 너무 재밌던데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일상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 영화제와 너무 색깔이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왜냐면 과거가 있어야지만 현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영화의 슬로건을 가져보자 해서 올해는 일상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올해 영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이제 15회째를 맞이했다고 네. 했는데, 그러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뭔가 이제 좀 부족한 상황에서 네. 이제 일단은 어떤 의욕을 갖고 시작을 하셨을 거고, 15회째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좀 한번 좀 돌이켜본다면 어떤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네, 처음 이제 복지관에서 출발한 사회복지사들이 만든 영화제였지만 네. 이걸 하면서 점점 더 이제 노인 인식 개선에 대한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사실은 이제 복지관의 관장으로 소임을 맡으면서 이 영화와 함께한 게 벌써 10년이 영화제와 함께한 게 10년이라는 세월이더라고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정말 우리 지지연 배우님 말씀한 것처럼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못하지만 꾸준히 할 수 있는 것의 원동력이 뭘까라고 살펴보면 그게는 바로 우리 어르신이 있었다. 그리고 그 어르신이라는 건 사람은 누구나 노인이 되는데 그 노인이 되는 걸 싫어하죠, 사실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나이 들어가는데 그 터부시 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게 일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네. 가지고 지금까지 이 영화를 만들고 있고 뭐 수많은 독립 영화제들이 다 그렇듯이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 자생력을 키워내려고 노력하고 예. 있듯이 저희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영화제를 준비하면서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우리 지지훈 배우처럼 네. 이렇게 영화에 관심 가져주는 배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허. 그리고 영화를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 그다음에 또 영화에 막 입봉하는 감독들 이런 감독들이 있어서 우리 영화제가 더 발전해 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제 하는데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네. 자, 언제, 기간, 그다음 어디서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네. 네, 영화의 메카는 충무로. 충무로. 네. 그렇죠. 네. 역사와 전통을 다루는 충무로. 네. 저희가 대한극장에서 5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5일간 영화제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5월,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올해 5월 11일부터 1일? 네. 5월 15일까지 딱 5일간. 네, 5일간. 아. 네, 충무로 어디라고요? 충무로 어디라고 그러죠? 대한극장. 대한극장. 본인이 모르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아니 근데 그러면 5일간밖에 아니고 좀 더 길게 할 수는 없나요? 그래서 지금 온피포엔이라는 온라인 영화제에서 또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저희 영화제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또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면 이 영화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거든요. 뭐니 해도 뭐니. 예, 머니가 있어야 네. 되기 때문에. 깨알같은 또 아니, 개그래요. 우리 희우스님께서 뭐니 하니까 안 어울려요. 그럼 뭔가, 네. 우리 박근 진행자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한번 원조로.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이제 뭐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그렇죠. 우리 투자가 항상, 네, 네. 일개 복지관에서 이 영화제를 꾸려나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영진위에다가 프로포즈를 내서 또 후원받기도 하고 여러 후원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지금까지 영화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하고 지금 15회 네. 했을 때 이제 출품하는 사실 영화 작품들이 또 많아야지 또 네. 되는 건데 올해는 이제 어느 정도 몇 편 네. 정도 영화 작품들이 있는지요? 어. 네, 저희가 올해 한 428편 정도가 국내외 해서 국내외. 예, 경쟁을 428편요? 네, 국내외 경쟁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본선에 한 작품 이제 본선에서 상영되는 게 뭐 배우전까지 포함해서 한 71작품 정도가 이제 영화관에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국제는 진짜 수천 편이 들어왔어요. 국제는 그래요? 정말 그 정도로 이제 노인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수천 편이 들어왔는데 그 수천 편의 영화를 걸러내는데 너무 힘이 드는 그걸 거예요. 다 봐야 되잖아요. 네. 다 보고 네. 밤새 저기 네네. 분석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어. 정말 우리 영화제에 맞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약간의 실비를 저희가 받았죠. 예, 전문용어로 이제 협찬. 네, 약간 그런 그렇게 느낌. 해가지고 어. 저희가 올해 한 428편 정도 네. 들어왔습니다. 그럼 혹시 뭐 다른 영화제처럼 네. 뭐 이렇게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막 이런 거 하나요? 저희가 작품상 이런 그간에는 거. 작품상을 계속 했었어요. 네, 그건 했을 대상 거고. 우수상에서 작품상을 계속 했었는데 요번에는 시니어 배우상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또 저희 영화제만의 특색이 네. 시스프렌드라고 해서 시스프렌드요? 예, 시스프렌드. 그러니까 서울노인 영화제의 네네. 자원봉사자 아, 약자로? 약자를 따서 네네네네. 시스프렌드라고 하는데 어. 그게는 이제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영화를 다 보시고 그분들이 컨택한 이거는 상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을 추려서 그분들이 또 시상할 수 있도록 이거 하고 보니까 있습니다. 그 시스프렌드 그 자원봉사가 네. 약간 또 특징이 있는 게 네. 그 어르신, 노인과 그 청년들이 또 2인 1조가 돼서 자원봉사를 하는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 그러니까 어르신과 청년이 짝이 되어서 그 영화를 좋네요. 네, 다 보면서 그다음에 이 영화에 대한 이제 당신들끼리 토의를 해서 영화가 이제 폐막할 때 이렇게 막 토의해서 이거는 상을 꼭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인 부분, 청년 부분에서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짝을 지어줘갖고. 네. 그럼 네, 친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요. 친구가 되는 거죠. 뭐 자매 결혼이 손자 결혼이라고 해야 되나? 네. 뭐라고 그래? 시스터 아, 시스터. 결혼. 그걸 그냥 이렇게 줄여서 말한 거예요? 네, 시스터. 야, 괜찮네요. 네, 그 너무 재미있게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이번 그 영화제도 그 보니까 이제 영화제 트레일러가 공개됐다고 들었는데 네. 어떤 메시지를 또 담고 있는지. 네, 저희가 궁금합니다. 올해 이제 영화제 트레일러 이제 공모를 통해서 이상인 감독이 이제 영화를 이제 트레일러를 찍었습니다. 거기에는 노 배우가 당신이 출연한 영화를 영화관에서 보고 있는데 이제 청년 이제 또 배우를 하고 있는 청년 배우가 같이 보고 있는데 이들이 서로 이제 공존 과거 현재가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말 우리 영화의 슬로건과 딱 맞게끔 네. 트레일러가 제작되어서 상영될 예정입니다. 두 분은 이제 우리 주연 배우님부터 어떤 게 좀 기대가 되는지 기대되는 작품 있어요? 일단 뭐 지금 71편이 상영이 되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다 보긴 힘들잖아요. 네, 다 보긴 힘든데 예. 알고 있기는 노인 감독분들이 52분이 만드신 작품들이 있대요. 네. 그래서 청년 감독님들 영화도 당연히 궁금하지만 노인분들이 직접 만든 노인 감독분들이 만드신 영화가 네. 너무 궁금해요. 어르신들이 만든 네. 건 어떤 인생의 깊이가 네. 또 있을까? 사실 전 노인이란 말을 별 좋아하진 그게 않아요. 어르신이라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은빛? 은빛? 네, 은빛 청춘들이 만든 아, 영화는 은빛 어떨지. 청춘 괜찮네. 네, 너무 궁금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랑 같이 지금 홍보대사를 이제 이번에 대신 기주범 선생님의 배우전 이번에 처음으로 만든 섹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배우전에. 그래서 기주범 선생님 또 나오신. 네, 많은 작품들이 너무 기대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저도 노인이란 말을 좀 잘 안 쓰거든요. 웬만해서 네, 그냥 뭐 네. 저는 그냥 지금도 제가 이 모임이 있어요. 이 할리 데이비슨 모임이 있어요.
오토바이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형님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냥 형님 그래요. 큰 형님, 작은 형님 그렇게 그럼요. 형님이라고 불러줘야 되게 기분 좋아하시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이라는 게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어른들의 신, 어르신, 어른들의 신. 정말 이제 어른들 중에서도 더 많이 알고 계시고 네. 지혜를 네. 갖고 계신 분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이번엔 또 그 집행위원장님이신 희유스님의 또 기대되는 작품은 또 뭔지. 뭘까요? 네네.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본 것 중에 이제 저희 영화제에는 또 정말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이제 은빛 청춘까지 네. 이제 작품 은빛 청춘. 공모를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거 저는 이제 청년이 만든 작품이던데 사라지지 않는 것들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더라고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애니메이션도 들어옵니다, 저희는. 그래서 와. 그 애니메이션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왜냐면 이제 이 스포하면 안 되는데 네. 약간만 하자면 네, 약간만. 하자면 네. 이제 은빛 청춘이 이제 우리 왜 재개발하는 거 네네. 있잖아요. 그 재개발 지역에서 이제 곧 나가야 되는데 당신의 죽음을 보는 듯한 뭐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만든 게 있는데 그게 보면서 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어르신의 마음이 저런 걸까라는 생각을 아, 하게 약간 됐어요. 사회를- 공감할 수 있고. 네. 네. 사회 문제도 좀 들어가 있네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어. 그 요즘 또 왜 반려견이나 반려묘, 반려동물을 엄청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어르신이 하면서 이제 반려묘도 등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야, 애니메이션도 있군요. 네. 예. 이번 그 영화제에 왜냐면 코로나 이후에 또 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 네. 영화제에 또 특별히 새로 시도하는 이벤트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네네. 아까 우리 지지연 배우께서 얘기했듯이 예.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시도하는 게 이제 그 기주봉 배우처럼 배우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주봉 배우가 주연으로 나왔던 작품들을 모아서 섹션을 만들어서 배우전을 만들고 있는데 네. 그게 올해 이제 좀 눈여겨볼 점이고요. 그다음에 더불어서 저희는 부대 행사들도 이제 사회복지사들이 만드는 영화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포스터가 저희가 일상회복 과거와 현재의 공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저희가 슬로건을 하니까 포스터도 그게 맞춰서 오색빛담이라는 곳에 이제 우리 그 민화처럼 민화를 하는 거 전 과거의 화가들이 그려놓은 걸 가지고 이제 현대화를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만드는 그런 이제 예술가들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포스터를 또 저희에 맞춰서 이렇게 각색을 해서 했는데 그 포스터들 중에서 하나하나 나오는 그 캐릭터들을 따서 저희가 또 상품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눈여겨볼 만한 거 그런 거 아니 뭐 영화제가 뭐 거의 다 구색은 다 갖추고 네. 예, 큰 영화제 못지않게 다 네, 다 갖고 웬만한 건 있습니다. 갖고 있네요. 그럼요. 네, 배우들 뭐 이렇게 손도장도 이런 것도 합니까? 네. 다 했습니다. 스타들 이런 거 이미 다 있고. 어떻게 이제 이번에 이제 욕심을 내서 저도 한번 한번 영화 저도 한번 배우로 가봐야겠네요. 한번 이렇게 손도장을 찍는 걸로 야. 소품하는 걸로 한번 해보시나요? 아카데미 못지않네요. 네. 레드카펫을 한번 밟아보는 그 걸로. 레드카펫도 있습니까? 레드카펫 있습니다. 네. 아니 뭐 멍석 깔고 이런 거 아니죠? 아닙니다. 정말 네, 진짜로 레드카펫으로. 레드카펫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또 그 배우님께 우리 네. 주연 배우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런 영화제 보니까 영화제가 이제 세대 공감도 하고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인 영화제 자체가 전반 영화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거든요, 세계가. 이게 정말 오히려 그레이 은빛 물결들이 훨씬 많은 아마 사회에 저희는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님들 좋아하는 영화가 거의 은빛 배우님들이 주연한 영화 아니면 은빛 감독님들이 이제 연출한 영화를 할리우드나 뭐 우리나라 다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 드라마는 눈이 부시게 영화는 아무르 이제 프랑스 영화랑 그다음에 더 파더 이런 영화들인데 아마 이런 노인 영화제가 이제 중심 우리 세계 유일무이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노인분들이 이제 조연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그분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영화와 드라마와 컨텐츠들이 훨씬 더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죠. 배우는 진짜 좋은 게 정년이 없어요. 순재쌤 지금 90살이신데 리영화 네네. 주연이시고요. 아이고, 예. 기주봉 선생님 저희 아버님이랑 동갑이신데 지금 너무 활발하게 깐느 폐막자까지 지금 주연 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정년 없는 그 은빛 배우님들의 그 활약이 훨씬 더 많아질 거고 더불어 감독님들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 메가폰이나 아니면 카메라를 넣는 게 아니라
계속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영향력과 영역이 훨씬 넓어지지 너무 않을까? 멋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아니 더불어서 왜냐하면 이게 또 우리가 약간 처음에 고정관념 같은 게 약간 있었잖아요. 네. 노인 영화제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관객분들이 그 노인 영화제를 어떤 시선, 어떤 마음으로 즐겼으면 좋은지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곧 나다.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맞아요. 왜? 곧 나의 모습이다. 가장 어리석은 게 젊은이들은 자기가 그레이가 될 줄 생각지도 못하죠. 몰라요. 예. 근데 그레이들은 알거든요. 젊은 시절이 다시 오지 않는다는 네. 거. 그게 되게 역설적인데 그래서 참 신이 주신 게 공평한 것 같아요. 신이 주신 건 딱 두 가지가 공평한데 네. 삶과 죽음 그리고 그리고 노화인데 저는 네. 안티에이징 되게 부르짖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저희가 느낄 건 그래서 늙지 말아야지 안티에이징이 아니라 네. 웰에이징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멋있게 네. 잘. 네. 그러니까 나답게. 왜냐하면 어차피 다가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리고 마음으로 영화제를 즐겼으면 좋겠다. 네, 맞아요. 와닿네요. 이 젊은 친구들이 요즘 보면 이제 뭐 이렇게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을 좀 업신여기거나 또 이렇게 뭐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뉴스로 많이 접하는데 그러니까. 그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너네 늙어본 적 있어? 나는 젊어도 봤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 말이? 네. 그 친구들 아직 나이 안 들어봤잖아요. 네. 예, 그래서 참 멋진 말로 기억이 되고 이순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이순재 선생님이 저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세종대학교 네, 세종대 교수님이셨어요. 이제 석자 맞아. 교수님이셨는데 네. 저희 제자들이 물어봤었어요. 선생님 언제까지 연기를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대본을 외우지 못할 때까지. 네, 그때까지 하시겠다고. 그게 너무 마음속에 오래 남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무대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게 정말 그냥 정말 그게 표본으로 보여질 정도로 후배들한테는 굉장히 귀감이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주연 배우님은 딱 정말로 이 다른 여배우들 같았으면 노인 영화제? 내 이미지도 있고 내가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듣자마자 바로 그냥 흔쾌히 함께 네. 동참하셨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네. 두 분 이미지가 되게 닮아 보여요. 희한해. 저희 오늘 또 의상도 의상이. 예. 의상이 똑같네. 의상도 화면으로는. 그렇고 너무 진짜 딱 그 가족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네. 제가 오늘 네. 관장님과 커플룩 하고 싶어서 고심을 하면서 네. 신발까지 색깔까지 어머 세상에. 어머 신발까지 같이 네. 맞추셨네. 네. 의 자매예요 두 분이? 네, 그죠 시스터. 시스터. 네. 저희는 참 좋아 남매예요. 보여요. 예, 저희 남매입니다. 네. 예. 하루도 안 싸운 적이 안 없는 싸운 적이 남매예요. 네. 찐남매처럼. 예. 여기는 또 저희는 시스터인데 음. 지지연 배우가 시스터라고 해주니까 제가 영광이죠. 저는 보니까 지지연 배우 아버님 얘기할 때 나는 아마도 엄마보다 부모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시스터라고 해주니까 제가 근데 영광이죠. 희우스님 젊어 보이시는데 왜? 그쵸. 감사합니다. 되게 젊어 이따가 보이시- 맛있는 커피. 예, 좀 아메리카노로 좀 부탁드릴게요. 그 노인 영화제 보니까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세대간이 네. 이제 협업을 하고 공감을 할 수 네. 있는 그런 이제 축제. 네, 맞습니다. 로 이제 지금 이렇게 자리매김했는데 네. 그 모습을 지켜보면 또 흐뭇하실 것 같아요. 네, 진짜로 이제 같이 세대가 또 우리 어르신들이 또 젊은 청년들을 참 이뻐라 하고 그 다음에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거 하나라도 더 일러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이제 어르신들은 노화의 특성상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고 행동 느리고 이런 것들이 젊은이들 우리 말이 요즘 말 엄청 빠르잖아요. 랩하잖아요. 막. 네.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이제 청년들이 그거 참아내기가 힘이 드는 거죠. 근데 저희 그쵸.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노인을 이해하게 되니까 서로 소통하는 방법을 네. 이제 영화라는 매체를 네,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서로 이해하는 또 청년들을 또 이해하게 되고 어르신들은 네. 그다음에 또 청년들은 어르신을 이해하게 되니까 저희 영화제가 아주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자원봉사 그렇게 노인과 청년들 2인 1조로 이렇게 네. 했을 때 에피소드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거 있었어요? 재밌는 에피소드? 네, 이제 왜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 복지관에 처음 이제 나오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어르신들 전국에 있는 어르신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어르신을 자기 일생에 하루 만에 다 보는 건 처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그러면서 이제 이제 같이 이제 시스프 활동하는 이제 어르신과 만나면서 1대1로 또 이제
긴밀한 대화를 하게 되잖아요. 친밀해지니까 자기가 그동안 너무 잘못 알고 있었다라면서 이제 어르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가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커플룩처럼 옷도 바꿔 입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참 재미있었어요. 요즘 멋쟁이 어르신들 참 많죠? 너무 많죠. 주변 그럼요, 보면. 너무 네. 많죠. 네. 제가 가끔 제가 이제 복지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저분이 복지관에 나오실 나이가 아닌데 그러니까요. 보면 네. 다 65세를 넘으셔가지고 네. 70대 초반 이러신 거예요.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정도로 훨씬 젊으세요. 정말 요즘은 맞아요. 65세, 70을 노인이라고 부르는 게 민망해요. 맞아요. 네, 정말로.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래서 더 다양하게 무엇인가를 배우려고 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영화에 대한 관심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가지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그전에는 정말 영화 촬영하려면 카메라 자체도 무겁고 그다음에 이거 뭐지 이 슬레이트 치는 거 네. 뭐 저는 영화제를 하면서 롤링이라는 단어도 영화제 하면서 알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어렸을 때 롤링 액션 막 이러는 거 보면 너무 진짜 존경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시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소형화되고 작아져서 어르신들 들기엔 좀 가벼우신 게 너무 네. 좋다. 그래서 영화를 더 많이 찍도록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영화 교실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뭐 시나리오반 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으로 입봉할 수 있도록 그 시니어들이 도와드리고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네, 배우고 있습니다. 그 파트별로? 네. 그러면 이제 거기 그 교실에서 배운 분들이 이야. 출품을 또 하기도 하나요? 네, 하죠. 그러겠죠. 입봉을 또 하기도 하고. 네, 입봉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입봉도 전문 용어인데. 네. 예,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저- 분들도 많아요. 저 영화 하면서 입봉이라는 단어도 알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영화인 다 되셨어요. 네, 네. 네. 저도 참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조만간에 그 네. 감독으로 데뷔하실 것 우리 같아요. 희우 감독님 되시는 거 아닙니까? 또? 아우, 저 그래 볼까 저 고민 중입니다. 네. 아니 그럼 저기 우리 주연 배우 가능하시죠. 그리고 주연 배우 쓰시고. 주연 배우 캐스팅하고 저는 저 동네 바보 오빠 이런 걸로 좀 하나 캐스팅 해주세요. 저도 연기가 전공이니까. 예, 어쨌든요. 네. 예. 그래서 저희 어르신들이 이렇게 이제 작품을 만들고 저희 영화제에 또 출품을 하시고 그래서 또 뭐 이제 입상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보면서 어르신한테 정말 활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화제가 앞으로 나아갈 바가 더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깨는 더 무거워지고 있죠. 노인들의 적극적인 참여 그리고 네. 우리 어르신들의 어떤 일자리도 네. 뭔가 좀 창출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 좋은 게 많네요. 이게 또 그 말씀하시는 게 이게 영화에 또 참여하심으로 영화제 참여하심으로 인해 갖고 네. 또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밝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저희 복지관에 그 어르신 지금 올해 96세가 되신 것 같아요. 96세요? 네, 96세가 되신 것 같은데 그 어르신은 저희 이제 복지관에서 배우기 시작하셔가지고 매년 영화제 출품을 하세요. 어떤 걸로요? 본인이 배우로? 네. 아니요, 감독으로. 감독으로? 네. 감독으로 매년 출품을 하시거든요. 그걸 이야. 보면서 정말로 대단하시다. 그래서 맨날 찬사를 어떻게 그렇게 보내거든요. 하실까? 그래서 그 이순재 쌤이 대사를 외울 수 없을 때까지 하시겠다고. 내가 배우를 하겠다 한 것처럼 어르신도 내가 카메라를 든 손이 떨리지 않는 한은 하겠다라고 하시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 유명한 미국 배우인가?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신 노년 네. 이런 건데 이제 본인이 못할 일은 없다. 인생에서. 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 못할 게 딱 하나 생각이 났다. 그게 뭐죠? 아역 배우는 못하겠다. 아, 딱 그거 빼놓고는 그거는 뭐 어떻게 컴퓨터 그래픽 예. 배우로 해야 되나? CG요. 아, CG를 해야 되구나. 네. 우리 주연 배우님은 뭐 여고생 역할은 뭐 할 수 있죠? 뭐 충분히 할 수 지금 있죠? 현재도 뭐 네.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여고생에서부터 어머니까지 다 넓게 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분장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다 할수 스펙트럼 넓으실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좀 해보고 싶은 역할 같은 거 있어요? 저요? 예, 예. 여기 제- 영화 관계자들 꽤 보시거든요. 네네네. 저는 약간 좀 그 인물의 그 내면적 갈등 그런 것들을 좀 섬세하게 표현하는 그 내러티브가 있는 영화들을 좋아하는데 오.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는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에서 네. 메리 스트립 네네네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이고, 배우. 너무 그분도 은빛 그레이 맞아요, 맞아요. 배우시잖아요. 근데 맘마미아 때 참 좋아했는데. 근데 그 연기는 이렇게 젊을 때 아마 제 나이보단 좀 더 높으셨을 때 이제 중년 배우들의 그 불륜까지는 아니지만 그 섬세한 가정을 지킨 그게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좀 네. 약간 경이롭게 어릴 때 봤는데 아. 그 참 고전이 전 좋은 게 네. 이번 리어왕도 고전 연극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10대 때 보고 20대 때 보고 30대 때 보고 그때 10년 단위마다 볼 때가 다 달라요. 그렇죠, 그렇죠. 같은 어, 영화여도. 네네네, 맞아요. 네, 되게 10대 때는 단순하게 뭐야, 아줌마 아저씨들 왜 그래? 결혼했는데 뭐 이렇게 되게 얘기처럼 했다가 또 이때 되면 그 섬세함과 그래도 그 미묘한 인간의 갈등,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동물이 되게 단순하면서도 복잡 미묘하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너무너무 고급스럽게 표현하는 연기 접근을 가진 분이 메릴 스트립 분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그런 갈등을- 연기 해보고 싶어요. 갈등을 좀 그러니까- 주장하고 싶어요? 갈등 연기를. 갈등 연기. 내면을 표현하는 네, 갈등 연기를. 네. 그런 그런 연기를 디테일.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네. 잘하실 것 같아요, 정말. 이번 네. 이제 이번 영화제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온 국민이 코로나를 겪고 난 다음에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그렇죠. 부분하고 또 그렇죠, 관련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훌쩍 됐는데 마지막으로 그 희우스님 우리 집행위원장님께서는 이번 영화제가 어떻게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을 바람이 것 있으실 같아요.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일단 저희가 영화를 준비하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아무 탈 없이 원만히 잘 끝났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 말이고요.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이제 뭐 지지원 배우가 애써 주시듯이 네. 이제 노인에 대한 인식도 많이 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봐주는 영화제가 되고 싶다는 늘 갖고 있는 열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꽤 많은 독립영화제들이 네. 그렇겠지만 저희 영화제도 마찬가지로 독립 단편 영화제이다 보니까 장편에 비해서 좀 도외시되기는 하는 영화제인데 이 영화를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네. 같이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영화제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런 바램을 네. 우리 그 주연 배우님께서 네. 하실 역할이 많으세요. 홍보대사를 맡으면서 맞아요, 정책을 맞아요. 자 시원하게 네. 이 우리 영화제 저 홍보를 주연 배우님 해주세요. 네. 네. 홍보. 말씀을 해주세요. 세계 유일무이한 서울국제 노인영화제에 Only You만을 위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공감을 넘어서 공명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게 여러분 많이 이 공명의 장으로 와주세요. 이 노래 불러야지. Only you. 해줘야죠. 해주세요. 어떻게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Only you. 화음이 좀 연습을 좀 해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는. 즉흥으로 또 우리가 하는 거니까. 네네네. 참. 근데 노인 영화제에서 두 분 모시고 네.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진짜 사회 자체가 밝아지고 맞아요. 따뜻해지는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리고 좀 더 우리가 배려해야 된다는 이런 마음가짐을 또 갖게 됩니다. 네, 우리 주변에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또 홍보대사는 주연 배우님께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네. 우리는 또 사실 보조로 네. 주연 배우님을 도와서 이 우리는 보조 홍보대사로 임명받았다고 생각하고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보조 업무를 할게요. 네네네. 계속해서. 이런 멋진 일을 네. 감사합니다. 네, 보조 홍보대사 직책을 주시면 또 저희가 네. 열심히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조 홍보 주실 거 여기 해도 돼요? 네네네. 우리가 부지런히 얘기하고 다닙시다. 네네네. 부지런히 홍보하고. 네네. 아시겠죠? 저는 네.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할 때도 다 대학생들도 많이 보고 부모님을 위해서 네. 네, 이런 것도 열심히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이제 노인에 대한 얘기를 또 영화를 통해서 영화제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너무 좋은 뜻깊은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자,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고요. 네네. 자, 다음 이 시간에 우리 주연 배우님, 우리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얘기? 네, 다음 하고 시간에는. 싶으세요? 이번에는 이제 두 분에 대한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영화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아, 그쵸. 두 분에 대한 얘기도 한번. 괜찮을까요?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간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두 분 모시고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야 놀자!